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엔화와 영국의 파운드화의 성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엔화는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안화는 물론이고 유로화와는 달리 미국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것은 금,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의 엔화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무기로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가치가 상승한 화폐가 바로 일본의 엔화였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국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자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대신 안전 자산을 찾아 나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엔화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미국이 분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는 더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안화는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파운드화 역시 달러와 엔화에 대해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엔화의 특징을 들자면 이자가 없는 제로 금리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낮춰 0%까지 낮춘 곳도 생겨났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침체된 유로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0%로 했고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금리 폭 최대값을 0.25%로 했습니다. 일본은 제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더욱 내렸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0.1%인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수료로 0.1%를 은행 측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얘기고 일반 소비자가 시중은행에 예금을 할 때와는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곳은 일본 중앙은행뿐 아니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란 무엇인지 설명하자면 이자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대출받아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은 국가의 통화일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달러 엔 차트입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아래로 크게 내려갔음을 볼 수 있는데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반대로 엔화가 폭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엔화의 가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일본에 문제가 생기자 해외로 투자됐던 엔화가 서둘러 일본으로 회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지만 2020년 1월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서 완전히 탈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국은 EU 회원국이었을 당시 회원국이었으면서도 독자적인 통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지만 유로존에 속하진 않았지요. 과거 영국의 파운드화는 금과 함께 세계 경제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은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영국의 파운드도 기축통화의 자리를 미국 달러화에 물려줬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임을 천명한 자리였습니다. 현재 파운드화는 일본의 엔화와는 달리 위험자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화상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통화상이 바로 파운드엔 통화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유로 달러 통화상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투자자들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직한 유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요. 그에 비해 트레이더들 사이에 파인이라고 불리는 파운드엔은 무척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달러를 상대로 한 움직임을 직접 표시한 게 아니라 이중 통화끼리 묶다 보니 달러에 대한 파운드의 변화량, 달러에 대한 엔화의 변화량이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유로 달러가 우직한 유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파운드엔 통화상은 휘발성 강한 파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하곤 하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전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선 차트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캔들 차트나 바 차트를 보면 긴 머리나 꼬리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는 것 같아 추격 매수에 나섰는데 갑자기 긴 머리를 남기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 발표와 같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매도가와 매수가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이건 변동 스프레드를 채택한 FDM 대부분에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파운드엔 통화상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곤 합니다. 통화상을 네 자리로 표기할 때를 기준으로 스프레드가 30에서 40핍씩 벌어지곤 합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100핍 가까이 벌어질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벌어진 스프레드 때문에 가격이 투자자들이 설정한 스톱 로스 가격대까지 내려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프레드는 평소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투자자들과 중개사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외환 투자에 나선 투자자라면 그리 권할 만한 통화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화는 미국의 달러화이고 그 다음은 유로화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달러와 유로는 물론이고 일본엔화보다도 비중이 낮은데 그동안 뒷걸음질 친 영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차트에서 한국의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입니다. 이것은 통화상을 통해 산출했기 때문에 차트에 나와 있듯이 총합은 200%입니다. 10위권 경제 위상에 비해 원화의 위상은 무척 초라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